자,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현대코아에서 419호, 4층 19호 온비드 공매권에 2024년 1월에 공매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의뢰한 기관은 강동세무서였고 419였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현대코아 지상 1층과 2층 분들인데, 자, 그러면 4층이 무슨 상관이냐? 이제 상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하나 당부해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계속 유튜브에 올리는 거는 누군가를 해코지하고 누군가를 폄하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은 무엇인가? 그리고 음 혹시나 모르고 있던 정보와 사실들이 있다면 우리의 처신과 행동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 그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온비도 공매인데, 공매는 누구든지 가입해서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온비드. 그래서 화면을 좀 확대한 거예요. 자, 이렇게 쭉 보면은 입찰 결과에 천호동 565 현대코아 아파트 4층 419호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죠. 자, 4층 419호 이거 보이시죠? 자, 공고일자 2024년 1월 3일. 그렇죠? 자, 감정평가 금액은 2,770만 원. 보이시죠? 자, 감정평가 금액입니다. 그리고 최초 공고일은 2024년 1월 3일. 그렇죠? 자, 공매 대행 기간과 집행 기간은 강동세무서고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 그렇죠? 자, 이거를 보면 이제 성민 감정평가 사무소에서 감정평가서를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낙찰이 어떻게 됐나 한번 보죠. 입찰 이력을 보면, 자, 매각 언제? 2024년 2월 22일. 보이시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419호로 등기부 등본으로 들어가 보죠. 음, 등기부 등본을 다운받아 보니까, 자, 4층에 이렇게 419호로 돼 있고, 17제곱미터 조그맣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참고용이라고 매매 그 요약에 해당되는 정보로 보면은 세원기공 소유자, 그렇죠? 그리고 이 압류가 많습니다. 자, 1999년 11월 23일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공매 공고가 2024년 1월 4일에 아까 확인했죠. 그래서 가처분이 떨어지고, 자, 그리고 압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제 자 12개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에서 채권 최고액이 82억 3,680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8억 2,368만 원. 근저당권자 현대산업개발. 그렇죠? 그리고 근저당권이 일부 이전이 되고 근저당권에 일부 이전된 상태에서 다시 이전이 된 게 근저당권자 김주석이라고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저당권이 설정이 되는데 자, 채권액이 56억 일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일억, 십억, 일십, 백, 일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십억, 56억 341만 원. 이게 저당권이 채권 시장에서 이전이 됩니다. 자, 2015년도에 2003년에 저당권자가 현대산업개발이었는데 자, 채권 시장에서 신상린으로 이름한 다음에 자, 그 저당권이 2020년에 저당권자 황덕희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현대산업개발에서 채권 시장에서 56억에 해당하는 저당권 채권을 양수했다라는 것이죠. 그죠? 구매를 했다라는 겁니다. 채권을. 자,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자, 을구에 보면 자, 이거 보이세요? 1번 근저당 가처분 해서 자, 대한민국으로 돼 있고 강동세무서, 잠실세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2023년에 카단 823288로 해서 대한민국 권리자로 돼 있고 그렇죠? 근저당권의 가처분이 말소가 됩니다. 근저당권의 가처분이 말소가 돼요. 그리고 자, 근저당권 가처분이 말소가 됩니다. 그렇죠? 2023 카단 200388이 그리고 근저당권 가처분이 말소가 되는데 어떻게 되죠? 2023 카단의 823288 그리고 저당권에 해당하는 가처분도 말소가 돼요. 어떻게 되죠? 자, 이 뭐죠? 2022 카단 823245 823245 그런데 그리고 1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가 확정 판결이 되고 3-5번의 가처분 등기 말소가 자 이렇게 해서 해제가 되고 해제가 됩니다. 이게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한번 봅시다.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자 2023 가단에 206187의 근저당권 말소 그렇죠? 대한민국 법률상 법무부 장관 한동훈, 이재근 이렇게 돼 있고 이거를 들어가 보면은 자
자, 근저당권을 말소해 달라. 원고가 대한민국. 자, 국민은행입니다. 자, 쉬워요. 자, 여러분, 이게 근저당권을 일단 근저당권이 뭐냐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가 대출을 받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은행이라든가 금융권 회사에 돈을 빌립니다. 부동산을 담보 잡고 그러면 은행은 저당을 잡고 어 이제 돈을 그 부동산 시세에 관한은 한 대략 한 80%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 해 주는데 대출을 해 주는데 어 근저당권은 뭐냐면 이제 채권 최고액을 보통 이제 상정을 해서 그 근저당권의 그 저당권에 해당하는 자 어떻게 됩니까? 수수료를 20% 30% 이렇게 더합니다. 왜냐하면 시세가 요동이 치잖아요. 그렇게 해서 돈을 그 부동산의 그 가격에서 퍼센테이지를 좀 높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채권 최고액을 산정을 해서 빌려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피고는 주식회사 세원기공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해 서울 동부지법에 했던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합니다. 자, 국민은행에게 자 그러면 보시면 자 이렇게 419호가 있고 자 이거 청구 원인은 당사자와 관계 원고 대한민국은 체납자 세원기공의 조세 채권자이고 한국주택은행은 근저당권자라서 체납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에 관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러니까 419호 말고 별지 목록이 부동산이 더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피고 국민은행은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의 권리와 승계를 승계받은 합병법인이랍니다. 그러니까 한국주택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합병이 됐어요. 나중에 차후에. 그래서 이제 국민은행이에요. 자, 그럼 원고 산하, 대한민국 산하의 강동세무서와 잠실세무서는 체납자 세원기공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각각 1999년 11월 18일, 2007년 10월 5일 압류하였답니다. 그리고 그 체납자의 국세 체납액은 표 1과 같다라는 자 그러면 1999년 11월 18일과 2007년 10월 5일에 해당하는 그걸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99년 11월 18일에 압류한 거는 99년 11월 18일에 압류했던 거는 자 이게 이 앞에가 더 있네요. 그죠? 앞에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전이라고 써 있는 건 앞에가 더 있다라는 겁니다. 강동세 99년 11월 18일에 요 압류했습니다. 11월 18일에 그렇죠? 압류했다. 그리고 2007년 10월 5일
성파세무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 압류를 한 거예요. 압류를 했는데 압류해 갖고 현재 그와 관련된 체납자의 국세 체납액은 표 1과 같다. 자, 표 1과 같다랍니다. 자, 관련 체납액이 이렇게 됩니다. 관련 체납액이 이렇게 쭉 많아요. 보니까 부가세, 부가세 뭐 법인세, 부가세, 증권거래세, 뭐 법인세 뭐 이렇게 되네요. 그게 총 일십, 백천, 만십만, 백만, 천만, 일억씩 51억 3,003 38만 원. 예? 51억. 한번 봅시다. 이게 뭔지 그래서. 그래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그러니까 체납자의 소멸이 시효되었다. 자, 피담보 채무에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에 그 체납자의 채무가 존재가 불분명하고 설령 피담보 채무가 존재한다 해도 근저당권 설정일인 1999년 11월 13일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 자 10년이 경과해서 그 소멸 시효가 완성했다. 그래서 말소돼야 한다. 그리고 다 중요한 거 소재기일 현재 체납자 세원기공은 파산으로 말소된 법인으로 표 2에 자 그러면은 이걸 체납을 했기 때문에 세원기금이 좋을까요? 자 한번 봅시다. 부동산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 바 해당 부동산 평가액인 29억 8,149억이랍니다. 그러니까 세원기공으로 등기된 부동산 평가액이 29억 8,149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국세 체납액은 그런데 51억 3,038만 원이래요. 자, 거의 2배죠? 자, 그래서 자, 이게 부동산 소재지 이게 자, 강동 S아파트가 우리 현대화인 것 같아요. 4층에 2개가 있고 세원기공으로 된 것만 그 지하 1층에 4개가 있고 지하 2층에 또 하나가 있네요. 세원기공으로 된 것만. 그리고 마포에 무슨 건물이 있고 하남에 어 하남에도 뭐 현대코아처럼 그렇게 있나 봐요. 그리고 경기 연천에 이거는 땅 같아. 그죠? 토지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다 해서 29억 8,149만 원이래요. 그런데 조세 체납액은 51만 원. 아니 51억. 자 그래서 한마디로 조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근저당권 너네의 그 근저당권은 말소를 하라는 거.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근저당권의 말소에 해당하는 게 여러 개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2022) 가단에 5342-061 서울중앙지방법원이네. 자 여러분 보이시죠? 근저당권 말소해 달라.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황덕희.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저는 그냥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화해 공고가 결정이 됐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화해 공고가 결정이 됐다. 작년 9 월에. 그리고 그렇지만 이 근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자 어떻게 됩니까? 어 소송을 소송에서 치열하게 다투죠. 왜냐? 자신의 채권이니까 그래도. 자 그렇게 해서 이거를 보면은 이의도 신청하고 이렇게 해서 뭐 변론 제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 뭐 화해 공고까지 그렇게 되네요. 화해 공고가 이제 2022 년에 11월 10 일에 소장이 접수돼서 그건 1년 가까이 끌었네요. 화해 공고가 결정이 된 게 2023년 9월 6 일이고.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러니까 음 중요한 거는 무자력이라서 국세 체납 계획을 51억 을 이제 그 체납을 하기 위해서 회수를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근저당권 말소해 달라."라고 청구를 했던 겁니다. 자 근저당권자한테 현대산업개발이니 김주석이니 뭐 현대 산업개발이든 뭐 황덕희한테든. 자 그래서 그래서 10 년이 소요이 됐고 따라서 피고 국민은행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대동소이하겠죠. 그 황덕시 씨한테 했던 그 근저당권 말소 그 청구 소송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원기공은 어 국민은행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세원기공 체납자에 대한 조세 채권 보전을 위해 부득이 체납자를 그러니까 세원기공의 조세 채권을 빨리 보전하기 위해서 부득이 세원기공을 대위해서 대신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99 년에 근저당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10 년이 넘어서 해온 게 음 체납자는 세원기공에 해당하는 체납자들은 왜 국민은행이라든가 황덕지사라든가 근저당권자한테 말소를 구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근저당권도 채권 시정에서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게 부채로 맺어져 있죠. 근저당 설정자랑 근저당권자는 그죠? 부채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채로. 그러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그냥 둘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에 하나 다른 사람이 그래서 이제 피고가 국민은행이 근저당을 팝니다. 그럼 한도 끝도 없이 계속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에 그 근저당권을 양수하는 사람의 권리도 보존한다는 것이죠. 왜냐? 이 세원기공의 체납자가 자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의 가격이 채권액보다 많으면은 근저당이 가치가 있는데 근저당이 채 그 부동산의 가격보다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이 더 떨어진다라는 거죠, 가격이. 그러면 그게 근저당권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거는 이 근저당권은 부실채권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불량 채권이라는 거죠.
그렇게 변동을 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사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실상 무늬만 근저당권이라는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칫. 그래서 음 발로 뛰어서 그 근저당권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건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이 근저당권을 그러면 매수도 하고 양수도 하고 그랬을까요? 그리고 왜 일부러 이렇게 10 년이나 넘게 계속 이렇게 그 체납자는 말소도 안 하고 있었을까요? 자, 그게 바로 쥐덫이라는 겁니다. 다음에 차후에 사람이 계속 여기 덫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유명무실한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고 대한민국이 올바른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대한민국도 그 어떤 그게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죠? 부동산의 가치가 채권이 조세 체납권이 더 많아. 어? 이게 다 해봤자 21억 밖에 안 되는데 어? 이 부동산이 어? 29억 밖에 안 되는데 29억도 많죠. 그러나 조세 체납액이 51억이야. 아시겠어요? 조세 채권도 보존하기와 아울러 다른 사람의 어 그 근저당권에 해당하는 그 최종 양수자도 다른 사람이 혹시나 저당 채권이 채권 시장에 팔릴까 봐 그것도 보호하는 역할도 하는 것이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너무 오래 걸려 가지고 자, 일단은 여기에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